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혹시 정직이 최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이 외로운 것도, 때로는 섭섭한 것도 다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이런 마음들을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자녀 만날 때 반드시 속여야 할 이것이다라는 강의 내용을 가져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조용히 간직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의 불편함. 60대에 접어들면서 김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몸이 여기저기 쑤시는 것을 느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뻐근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3개월마다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아야 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김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렸다. 솔직히 말하고 싶었다. 어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쉬었다는 것, 무릎이 아파서 잠을 설쳤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건강해. 어제도 동네 한 바퀴 돌았다고 대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비록 중간중간 쉬긴 했지만 실제로 산책을 했으니까. 자식들은 자신만의 삶이 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아이들 교육 문제, 경제적 부담까지 이미 충분히 무겁다. 거기에 부모의 건강 걱정까지 더해진다면 그들의 어깨는 얼마나 더 무거워질까? 물론 큰 병이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숨길 수는 없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몸의 변화들, 조금씩 느려지는 걸음걸이, 가끔 깜빡하는 기억력 같은 것들은 굳이 자식들을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대신 우리는 스스로 건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정기검진을 거르지 않고 약을 챙겨 먹고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 오늘도 공원에서 친구들과 만났어.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참 좋더라.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자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자. 부모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도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제적 어려움. 은퇴 후 박 할머니의 가장 큰 고민은 돈이었다. 월급이 끊어지니 연금과 적금 이자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고정되어 있으니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 특히 병원비가 많이 나온 달에는 생활비가 모자라기도 했다. 전기료, 가스료, 아파트 관리비까지 합치면 연금의 절반이 사라져버렸다. 가끔 시장에서 물건값을 보며 예전엔 이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딸에게 전화가 올 때만큼은 달랐다. 엄마,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니야, 엄마는 다 있어. 너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박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딸이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용돈을 보내려고 할 것이다. 자신의 소비를 줄이면서까지 엄마를 도우려 할 것이다. 아마 남편과 용돈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가정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젊은 세대는 이미 충분히 힘들다. 집값은 높고 아이들 교육비는 천문학적이고 자신들의 노후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면 그들의 부담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돈이 없어도 마음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검소하게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비싼 옷 대신 깔끔하게 다림질한 옷을, 고급 음식 대신 정성스럽게 차린 소박한 밥상을 즐기자. 박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한글 교실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비록 돈은 안 되지만 보람이 있었다. 할인마트를 이용하고 중고 물품도 활용했다. 이웃과 반찬도 나누어 먹었다. 이런 방법들로 지출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부모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세 번째, 외로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된 이 할머니에게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여보, 일어나세요 라고 부르다가 빈 침대를 보며 현실을 깨닫는 순간들. 저녁 식사를 혼자 하며 마주 보는 빈 의자. TV를 보다가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는 순간들. 특히 명절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날에는 외로움이 더욱 크게 밀려왔다.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다. 밤이 되면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다. 하루를 돌아보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 같아 허무했다. 그럴 때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하고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참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오늘도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냈거든. 아들이 엄마의 외로움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더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것이다. 주말마다 엄마를 찾아가야 한다는 의무감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에게도 아들만의 가정이 있다. 아내와 보내는 시간, 아이들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할머니는 스스로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동네 노인대학에 등록해서 컴퓨터를 배웠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온라인으로 다른 지역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니 자신의 외로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반려식물도 기르기 시작했다. 작은 화분이지만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며 돌보다 보니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 식물이 새싹을 튈 때마다 작은 기쁨을 느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다 보면 자신의 외로움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된다. 네 번째, 서운함. 최 할아버지는 요즘 자주 서운했다. 아들이 연락을 뜸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손자 생일을 깜빡한 것도 그렇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는 것을 보며 우리 며느리는 언제 그런 마음을 가져줄까 싶었다. 특히 명절 때가 가장 서운했다. 작년 추석에는 처가에만 가고 집에는 성묘만 하러 잠깐 들렀다가 갔다. 차례도 간소하게 지내고 싶다고 했다. 내가 이렇게 키워봤더니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친구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식 자랑이 나왔다. 우리 아들은 매주 안부 전화를 해, 우리 딸은 용돈도 꼬박꼬박 드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더욱 서운했다. 남의 자식은 다 잘하는데 우리 자식만. 하지만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는 달랐다. 아버지 바쁘신데 연락 안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바쁠 때는 연락 안 해도 돼. 아버지도 할 일 많아서 바쁘니까 서로 편할 때 하자. 최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서운함을 표현하면 자식에게 죄책감만 안겨줄 뿐이다.
왜 연락도 안 하느냐? 다른 집 자식들은 안 그런다. 너희들 때문에 속상해서 잠 못 잔다는 말들은 자식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이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독립된 인격체이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존재다. 자식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막지 말고 오히려 응원해 주어야 한다. 최 할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낮추기로 했다. 자주 연락하기를 바라지 않고 자주 찾아오기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자식이 해주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로 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를 주는 것, 명절에 얼굴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는 것도 그만두었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니까. 어떤 자식은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올 수 있지만 어떤 자식은 멀리 살거나 바쁜 직업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자식의 배우자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느리에게도 친정이 있고 사위에게도 부모가 있다. 명절이나 휴일을 양쪽 집안과 나누어 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서운함 대신 감사함을 찾기로 했다.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란 것, 자립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른 것, 자신만의 가정을 꾸린 것에 감사했다. 그리고 가끔이라도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에 감사했다. 서운함을 자식에게 표현하지 않고 혼자 사귀는 것,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5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75세 된 정할머니는 요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했다. 동갑내기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신의 차례가 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밤에 잠들기 전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걱정도 컸다. 오랫동안 고생하며 죽을까봐,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존엄성을 잃고 죽을까봐 두려웠다. 치매에 걸려서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혼자 쓸쓸히 죽을까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이런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다. 엄마, 무서운 생각은 안 하세요? 아니야, 엄마는 살 만큼 살았어. 언젠가는 갈 길이지, 자연스러운 일이야. 후회 없이 살았으니까 별로 무섭지 않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자식은 부모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린다. 부모가 고통스러워할 것을 생각하면 미리부터 마음이 아프다. 정할머니는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유언장도 써두고 장례식에 대한 희망사항도 정리해 두었다. 중요한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두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딸에게 부담스럽게 말하지는 않았다. 종교 생활도 시작했다. 교회에 다니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다. 좋은 일도 많이 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고 자원봉사도 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다. 그러니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았다. 딸과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려고 했다.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다. 나중에 딸이 엄마를 그리워할 때 아름다운 기억들이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했다. 고맙다는 말도 많이 했다. 미안했던 일들도 용서를 구했다. 죽음이 갑작스럽게 와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준비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식에게 드러내지 않고 혼자 감당하는 것, 그리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과연 이 5가지가 과연 자식을 속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식이 부모 걱정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자식들도 부모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깊은 사랑을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사랑 속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 아름다운 침묵으로, 자식은 부모를 향한 따뜻한 배려로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족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고 모두가 평안해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